끝판왕장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뚫으면서 또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거잖아요. 이게 한 번에 뚫지 못하면 강하게, 그럼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다. 그러면 굉장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2021년에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죄송합니다. 2021년이 아니고요. 25년이죠. 그렇죠. 여기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정말 중요하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크게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근데 이 가능성 자체를 파괴하려면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돼요, 비트코인이. 그러면서 이 도미넌스도 이렇게 샥 올라주면은 좀 베스트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이렇게 오르는데 비트가 엄청나게 강하게 돌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동평균선들의 저항을 맞으면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 비트가 횡보를 하고, 이때 만약에 떨어지면 정말 베스트다. 근데 그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 이게 나오면 대세 알트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횡보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아쉽죠. 왜냐, 골드크로스 나왔는데 이걸 다시 이동평균선 요 밑으로 있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갇히거든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 또 횡보, 기억나시죠? 요때 했던 것처럼 또 여기서 횡보가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보시면, 자 보세요. 자 67.88, 65.21, 여기도 지금 막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올려말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일단 물론 아직까지 이제 이틀에서 3일에 가까운 시간이 남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니까. 근데 그때까지 유의미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또 갇혀요.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 밑으로 꺾이게 되면 또 여기까지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알트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도한 풀베팅은 지양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멤버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너무 높다. 근데 이게 너무 기회비용 낭비인 것 같다라고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보고 이거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진짜 잘하고 계신 거다. 기다리셔라. 그리고 천천히 하셔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하루 정도 뒤에 바로 하락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순간들이 와요. 그럴 때는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게 정말 지금 리스크가 있는 자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이 구간 때나 이럴 때는 제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시장 떠나지 마세요. 저평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열이라는 게 생각보다 빠르게 생기고 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로 생기고 있냐면, 고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름 고인물이라는 것은 시장 자체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일단 1차적으로 털어먹는 과정이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털면 그 다음에 얘가 강하게 올릴 때는 사람들이 의심을 해서, 또는 지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니까 조정을 기다리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더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히려 대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냉정히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비용이 낭비인 것 같다 등등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심지어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더리움이 누가 봐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결제 약정이 엄청나게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당연히 이제 레버리지 자체가 높으면 이걸 털어내려는 움직임을 하겠죠, 고래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특히 이제 이더리움이 반등도 좋았지만 어제 이제 내려가는 거 보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또 물론 이제 스프링처럼 다시 올라오긴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힘이 좋아서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 어느샌가 또 레버리지가 더 껴요. 그러면 미결제 약정은 계속 늘어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상승장은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대금만 봐도 지금 보면 원래 리플 자체는 한국인들이 사랑하니까 그렇다 치고 이더리움이 이렇게 높은 관심을 받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좀 위험 신호일 수 있다.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제가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알트를 천천히 모아가는데, 이 작업 자체를 조금 딜레이 시키고 현금 비중을 여러분들 잘 챙겨놓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마다 분할 익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거 하셨으면 사실 지금의 조정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 PPI가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면서 뭐 좋지 않은 건 맞지만 이거 자체만으로 우리가 막 비트코인이 이렇게 조정이 온다, 엄청나게 큰 조정이 온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뭔가 이게 하락을 하기 위한 재료로 썼다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결과는 이미 우리는 알겠지만 조정이 나왔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인내심을 계속 가져야 되고, 비트코인이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도미가 좀 올라주면서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냉정하게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도 이틀 동안 이더리움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건 좋지만, 그래도 당장 이게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좋기는 한데, 지금 보면 USDC는 다시 이렇게 좋은데 USDT가 조금 저조해요. 얘가 이렇게 딱 위로 이렇게 틀어주면 좋은데, 이런 것들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좀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쵸? 이것도 다시 어제 이 조정을 덮는 상승들이 나와줘야, 그러면서 이 이동평균선들을 돌파해주고 리테스트를 해주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이제 메타디움을 예로 들어 봤을 때 이런 자리들에 계속 걸리면서 이렇게 눌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기준을 봤을 때는 지켜봐야 될 기준이 많다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많아진다는 거는 그렇게 썩 좋진 않다. 왜냐면 이때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알트 시즌이라고 하기에는 좀 멀어요. 그죠? 아직까지 그렇게 막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조급함을 좀 버려도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블랙록의 운영자산 역시 엄청나게 돌파를 하고 있고, 사실 대외적인 것들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제 가격으로 반영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장으로 오기까지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것만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광복절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부터 뭐 본격적인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어차피 연휴니까 리프레시하면서 좀 쉬어가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되게 혼란스럽고 나 혼자서는 뭔가 애매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멤버십을 오시면 항상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위험하다, 우려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리스크가 높다, 계속 어느 순간부터 픽을 조금씩 내거나 아니면 아예 쉬어가면서 이런 식의 관망세를 자꾸 보여주잖아요. 물론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영상에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질문들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만 이 영상에 의존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좀 흔들리는 게 많다, 좀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에 오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멤버십에 오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회원 전용 게시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브리핑방과 플러스 소통방, 카카오톡 소통방 링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링크를 모두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닉네임을 변경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방이 또 따로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멤버십의 방은 현물을 중심으로 하는 방이고요. 선물을 중심으로 하는 방은 선물방이다. 근데 선물방도 마찬가지로 이제 멤버십처럼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보시면 이번에도 이렇게 타겟하고 그 조정 속에서도 잘 이렇게 대응을 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대응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 보면 선물 청산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뭔가 선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이번에 청산도 많이 당하고 대응이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물방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물방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 좀 쉬었다가 조금씩 천천히 쉬어가면서 상황이 바뀌면 그때 또 제가 영상에서 좀 천천히 하는 것보단 조금 더 빠르게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또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그리고 가입 그리고 멤버십을 하셔도 되고, 아니라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서 언제든지 영상이 올라오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